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2단계 전쟁에 진입했습니다. 중동전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 중동전과 또 인플레이션의 전쟁, 그 끝은 어디일지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더 큰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에 어떤 불안감을 가중시킬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또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세계대전 뭐 이런 걸 보면 하는데 하여튼 전쟁은요. 비정한 호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승률을 나타냈거든요. 지금 뭐 1차 대전 끝나고 다우 지수를 보면 다음 전쟁이랄까지 504%가 오르고요. 네. 2차 대전 때도 523%가 오릅니다. 그리고 뭐 걸프전이라든가 이런 뭐 다 보면 끝나고 나서 이제 오르거든요. 특히 베트남 전쟁 같은 건 다음 전쟁까지 1447%가 올라요. 그래서 굉장히 비정한 호재라 그러는데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물자와 그다음에 뭐 무기 이런 것들이 들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고요. 또 전쟁 때는 국채 안 팔아요. 그냥 돈 찍어내거든요. 그렇다면 시중에 증시에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쟁이 끝나면 안도감과 더불어서 굉장히 증시에 폭발적인 힘을 가했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1차 대전 끝나고 전 세계가 뭘 갖기 시작하면 증기 기관을 가져요. 네. 2차 대전 끝나고 나면 탱크 전투기의 이런 모빌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 나왔고요. 최근 전쟁 보면 우주, 핵, IT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산업적인 변곡점을 가져오는 것들이 대개 다 이 전쟁을 끝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쟁만 딱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빼고서 과거 사례를 보면 굉장히 지금 좋은 부분들이 나오고요. 네타냐후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75년을 바꿀 전쟁을 하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마스를 완전히 이제 붕괴시킨다는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빠르게 이것들이 봉합이 된다면 사실 지금까지 투자됐던 유동성이 사실 지금 경기도 회복되는 과정에 딱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상승 효과를 서로 배배 꼬고 올라가는 스파이럴 임팩트까지 생각하면은 빠른 전쟁의 종식, 단 유가가 이제 폭등 안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비정한 호재라는 것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바이 더 인베이전, 공격을 사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될 때가 지금 또 도래한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쟁 피해가 아무래도 좀 최소화되면 좋겠는데 좀 비정한 호재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산유국들은 감산 정책을 내놓고 있고 여기에 또 전쟁 상황 속에서 석유와 관련돼서 무기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차 오일 쇼크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중동 리스크 속에서 저희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하여튼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사실은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레드라인을 지금 넘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뭐 84불, 85불 하고 있습니다만 250불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란이 참전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을 때 그거 막으려고 지금 로널드 레이건 지금 이 대형 모함들이 지금 가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지금 뭐 각국에 이렇다면은 250불까지 가면 각국이 지금 긴축 전쟁하는데 완전히 혼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IMF에서는 이제 10% 정도의 유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0.4% 정도 지금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50불까지 하면 3배가 오르는 건데 그러면은 뭐 거의 지금 뭐 300% 정도 오른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굉장히 큰 이거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는 부분들로 이제 갈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서로 금융시장에서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전면전을 발생을 하면은 사실 미국의 국채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국채 수요를 증가하면은 거기에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등등을 보면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중심에는 미국 국채의 급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호재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전면전까지는 가면은 안 되는 뭐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저 개인적인 겁니다만은 빠르게 전면전이 가고 네. 빠른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는 게 훨씬 우리 증시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많은 얘기 나오는 게 패닉 셀링 얘기도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당장 주식 시장이 약세장 들어가고 이럴 우려는 좀 기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호재에는 반응을 잘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말에 반등을 한다는 뭐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 반등 사이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지금 막 추격 매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보다는 매매 기대를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추가 지수 조정 있을 때는 매수로 대응하시는 부분들에서 조금 안전하게 그래서 지금 딱 한 줄로만 요약을 해라 그러면 팔기에는 아깝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팔기엔 아까운 시점입니다. 패닉셀링보다는 관망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짚어주셨고 또 연말 이벤트를 한번 주시해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편 통화 정책 회의도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일본과 미국, 영국의 차례대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미국의 FOMC에 가장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텐데요. 중동전 이후에는 처음으로 열린 FOMC입니다. 연준의 그렇죠. 시각은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 오르는 거 뭐 등등을 해서 굉장히 지금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제롬 파월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매파적인 부분들이 오면 굉장히 시장이 동요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S&P 시장은 10%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장이거든요. 여기에 진짜로 더 매파적인 얘기를 한다면 매파적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죠. 금리 인하하는 시기가 더 늦어진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카운터블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사실 바로 나오는 게 뭐냐 10월 고용 동향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예상은 뭐냐면 9월 달에 지금 33만이 지금 추가로 이제 고용이 됐단 말이죠. 지금 근데 전망은 뭐냐면 거기에 52%는 17만인데요. 네. 고용 시장이 좋으면 이거 다 또 뭐 아무런 무효로 지금 돌아가는 부분 거기다가 애플 실적까지 지금 물려 있어요. 뭐 미국에서 시총이 제일 큰 애플의 실적이 부진하면 뭐 등등을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은 관망할 수밖에 없고 FOMC는 지금 뭐 동결에 지금 99.4 앞으로 가고 있는데 재미난 건요. 그러면 12월 달도 동결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12월 달로 가면요. 12월 동결은 네. 70%대예요. 올린다가 한 번 더 들어가죠. 그래서 20%대가 25% 지금 올린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아주 쐐기를 박을 거는 뭐냐면 이제 4분기 전망들이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3분기가 지금 너무 저도 깜짝 놀랐죠. 4.9%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사실 뭐 전체적인 거 평균을 하면 4분기 마이너스 성장 나올 수 있는 지금 이 사건들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4분기에 대해서는 전망이 0.3에서 2.4예요. 근데 이게 FOMC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힌트를 줄 거거든요. 그러면 11월 FOMC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파적으로 나간다면 아마 시장은 굉장히 지금 어려울 거고 만약 다 도닥이는 부분으로 가면은 그러면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일단은 그렇게 아주 급격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이제 경기가 안정적으로 간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뭐 이번에는 동결이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의 경제 전망도 3분기 역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FOMC 12월에는 또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경제 지표들도 또 살펴봐야 할 텐데 어떤 경제 지표들이 또 인상에 좀 더 무게를 쉽게 만들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우리 시장엔 또 어떤 영향이 나올까 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생긴 게 실적입니다. 지금 실적이 잘 나와도 지금 성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호재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시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재에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캐터필러라든가 캐터필러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건데 여기는 완전히 경기 동향에 바로 밑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하여튼 실적이 지금 좋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매출은 한 0.6% 올랐고 어닝 퍼 쉐어는 8.9% 정도 오른 게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인데 좋게 나와도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삼박자를 다 갖춘 실적들이 좀 나와주면은 일단 4분기 성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나아지면서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연말의 턴어라운드 이 부분들에 대한 힘이 더 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조금 많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긴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여러분 다른 숫자들 많이 지금 변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잡한 방정식이 됐지만 기업의 실적이 지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그런 매체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업의 실적에서 좀 잘 살펴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그렇죠. 못하는 부분이 사실 저는 시장의 상황 때문이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뭐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네. 사실 우리 시장 계속해서 뭐 호재가 나와도 빠지고 뭐 악재가 나오면 더 빠지고 이랬단 말이죠. 그럼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짜야 할까요? 근데요, 그 사이에 왜 이제 미국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로 나왔냐면요. 30일 날, 네. 미국 시간 30일 날에 미 국채 발행 계획이 나와요. 지금 모든 것에 지금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주 확실한 계획이 30일 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간은 내일 아침에 나오는데 요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국채 금리의 이제 부분들이 바뀔 것이고 또 예산안 통과했을 때 뭐 2조 달러를 내오는 이런 것들이 딱 이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꼭 보셔야 지금 국채의 고금리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답이 나올 거고요. 어쨌든 간에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실적이 나쁠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그냥 정점을 찍고서 내려온 거냐 아니면 다시 도약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로 재정비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미국은 이제 정치의 계절에 들어갔어요.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들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녹여서 연준이 자기의 포지션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연준 크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얘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그거를 시장에서 매퍼적으로 해석할 때는 지금 조종장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는 개연성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국채금리 계획과 관련된 이슈가 곧 나오게 되는 만큼 이 정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어려운 시장 속이지만 저희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어쨌든 간에 하방 압력은 아시겠지만 신준동 정책하고 일단 고금리 장기화 그리고 미국의 국제 금리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조금 우리 국내적으로는 뭐가 좀 약하냐면요. 올해 이제 10월 달까지 보시면 개인들이 한 7조 정도 투자를 하셨어요. 네. 근데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이 0.82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증거금리를 막 높이고 막 이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예탁금이 한 20조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받쳐주던 시장인데 거기서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고 반도체가 그래도 V자 반등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좀 U자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 장을 지금 좋게 보시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낮아져서 저평가된 매력이 있고요. 우리 이제 또 전가의 보도가 있죠.
수출이 잘 돼야 우리는 증시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파란불들이 조금씩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수출 지표의 개선세 이런 것들이 악재와 호재들이 지금 뭐 굉장히 부닥쳐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이 좋은 대형주로 가시는 게 정답이기도 하고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받쳐오던 반도체, 자동차, 은행, 그다음에 항공우주, 방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력하는데요.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모든 걸 판단하셔고 팔기에는 아깝다. 이런 뭐 지금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